부부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나서나 아니면 뭔가 이런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뭐 그죠? 배신이 아닌 배신을 때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혼 도장을 찍어라고 보통 남자들이 어디가 일치고 나오면 와이프가 이혼 도장을 찍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이런 부부에 대한 그 관계십에 있어서 위기감을 어느 정도 겪어봐. 물론 이런 일이 없었을 때도 부부가 위기감이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이 이제 딱 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이 나는 나가서 건설업을 열심히 했음에도 했는데 그냥 아내가 어디 가서 빚을 6억을 만들어 오면 아무리 내 와이프라고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좀 한심할 것 같아요. 예. 음, 나도 열심히 맞아요.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고를 칠 수가 있어라는 어떤 그런 그러면서 어쨌든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나도 네 애 새끼 세 명을 키우는 게 어려워 힘들어 하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 더 잘 살려고 나도 찾다 보면 이러면서 부부싸움 되고 막 이혼의 위기가 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단순히 이런 사건 때문에 위기인지 아니면 그 전에 또 위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겪어 안 봤는지 그러니까 부부에 음, 대한 그 관계십에 있어서 피디님이 직접 본인이 겪은 사례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표현해 줬습니다. 아, 우선은 그 전에는 소소하게 싸웠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남편이 막 우락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 받쳐주는 성향이라서 그렇게 막 크게 싸워본 적은 많진 않아요. 오히려 네. 제가 힘들고 이러면 막 투덜거리고 이런 아, 성향이었고, 근데 진짜 크게 싸운 건 바로 진짜 이거. 1억이라는 빚이 투자했다는 거에서 남편이 알고 나서 이혼 얘기가 저희 남편이 그때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가정주부가 그렇게 간땡이가 벗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딱 한 번의 실수였고, 그리고 저의 동기부여가 전 명확했거든요. 남편을 구하는 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에 이거였고, 그랬는데 서운했죠. 저의 입장은 서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결과가 이렇더라도 만약에 이런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였다면 남편은 더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나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를 되게 창녀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 어떻게 여자가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애 엄마가 막 간땡이 벗다라는 네. 말이 그냥 저는 그냥 그때 제가 찌질이었어요. 그냥 서운함이었어요. 남편만큼은 내 편이 돼주지. 나도 네. 너무 무서웠는데. 이런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도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고. 네.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이 됐죠. 싸워서 남편이랑 그때 진짜 그 남편이 선풍기를 막 들어서 저한테 던지려고 하고 저도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서워 쫄면 전 이제 맞는 인생으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왜 나 뭐 나는 못할 줄 알아서 선풍기를 같이 막 들었는데 그때 선풍기가 부러지고 그리고 막 진짜 칼을 든 건 아닌데 남편이 칼 있는 위치로 막 갔어요. 거기까지 이제 본인의 그 분에 못 이겨서 막 이 사람을 눌리려고 막 그렇게까지도 액션을 그런 마음이 올라왔구나도 저도 봤잖아요. 와, 그때 와, TV에서 나오는 그런 살인 나고 사건 나고 이혼하는 게 아, 현실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 그리고 누구 하나가 죽겠구나 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거 알고 진짜 기억은 안 나요, 기간이. 근데 진짜 시체처럼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진짜 시체처럼. 그리고 막 본인이 막 벽에다가 얼굴을 막 대고 막 벽에다 손을 치고 막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이혼도 무섭지만 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 아, 난 그걸 반드시 여기서 경험했군요, 이겨내야 돼. 피디님도.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나 무서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위기, 그 과정이 있으니까요. 와, 진짜 조심, 이게 사람이구나 경험했어요. 근데 저의 아내도 그런 게 없었겠어요. 저도 그렇죠. 막 자살하고도 싶고,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할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안 되니까. 근데 인정은 하죠. 이 사건으로 온 건 제 선택이었고, 제 그렇죠. 의사결정이니 버텨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버텨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났는데요. 아,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그 과정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남편도 그거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그 위기를 버텨왔어요. 버텨오니까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냥 서로 화가 나고 뭐와도 저는 막 뭐 시댁 갔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여자들은 이제 시댁에서 힘들면은 남편한테 하잖아요. 남편한테 막 조자조자 하는 정도는 있었어도 이렇게 크게 서로가 서로의 그 악이 다 나오기까지가 그때부터 시작이었는데 그 어려움을 지금은 이겨내가고 있잖아요, 서로가. 제가 일하면 남편이 같이 아이들 돌보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 과정이 있고 나서 버티고 버티고 하니까 지금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사실 그때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셋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터진 거였어서 너무 아이들도 더 봤겠네. 가봤어요. 지금도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그 그리고, 애들이 기억하는 연령이에요? 뭐, 다섯, 다섯, 뭐, 셋, 기억해요. 다섯, 넷째, 다 기억해요, 셋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한테 컸던 모습이었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는 한 적이 그렇죠, 그렇죠. 없었는데, 그런, 이렇게, 눈빛, 표정, 그런, 어, 게 거의 다 악마에 다르니까. 씌운 사람처럼. 그쵸.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게 다 동물적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고 있는지, 뭔가 서로 이게 사이가 안 그렇죠, 그렇죠, 좋은지가 그렇죠. 아이들이 느끼는데, 그 안에서 목소리 톤과 행동, 막 선풍기 들었다 놨다, 막 네. 부셔지고, 이걸 다 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정말 돈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부부싸움이 사실 뭐 시댁과의 관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이더라고요. 돈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안 볼 걸 다 봤어요. 와, 돈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돈이라는 건 현실 살아가는 거에 정말 꼭 필요한 거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그래서 제가 사건이 돈을 버는. 아니었으면 저를 만날 일도 없었겠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빚도 없고 정상적으로 원래 그냥 주부 생활을 했다면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었겠네요. 없었겠죠.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그냥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거나 아니면 이게 다 이렇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하면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힘들어도 꾹 참고, 뭐,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살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살지? 막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는데 막상 어려움이 있고 나서 남편이 있는 것도 다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그냥 진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근데 중요한 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응.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버는 기술도 사실 없었고 네. 그리고 어떻게 저는 사실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돈이 남편이 300 버는 거에서 규모 있게 썼었으면 이렇게 빚이 늘어난 게 그럼요. 아닌데 저는 관리를 못했고 지혜롭지 못한 거의 결과물이다. 예, 그걸 배웠어요. 저의 그 과정이. 그러면 그래서 부부싸움의 대표님을 거의 대부분은 찾았죠. 돈 문제라고 피디님도 생각해요? 네,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각자인데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 여유가 있으면요. 사실 별거 짜증날 일 맞아요. 아니에요. 남편이 뭐 해도. 근데 제가 불안하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남들과 만나서 뭘 사주고 싶어도 못 사고 그게 어느 순간 결핍으로 와 있어요. 아이들 사주고 싶고 이거 해주고 싶고 제가 예를 들어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들어가고 싶어요. 몸이 너무 아프고 무섭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막 가슴 마사지 탱탱 아프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첫 애 때 모르니까 여긴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조리원 그 부르는 게 있어요. 간호 예. 이렇게 애들 요양보 애기처럼 산후도우미를 부르는데 3일 뒤에 오게 됐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그러면 3일 동안에 마사지를 못 받고 그냥 가만 놔뒀으니까 얘가 그냥 그 단단해져요. 그게 완전 딱 막혀버리거든요. 모유 가서 돌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아파요. 막 열 나고 전몸살 나오고 그래요. 그거를 그거를 못하니까 근데 몸은 아프지 애는 울지 애는 잠은 못 안 자지. 근데 남편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지. 남편도 그때 막 갈비뼈 부러져서 같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결핍이었어요. 난 남편한테 사랑 못 받네. 나 이 아픈 거 누구한테 못 받네. 하는 그런 결핍이. 근데 또 그게 어디서 오냐? 결국 돈이었어요. 제가 그냥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으면 뭐 처대라고 힘들었어도 산후조리원은 마사지를 다 해주거든요. 거기서 아픈 걸 다 아니까. 근데 전 몰랐고 너무 힘들었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남편은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걸 잘 몰랐고 본인도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남편한테 왜 남편 탓을 하고 그랬지? 결국엔 돈이 없었어요. 그걸 쓸 수 있는 여유에 제가 형편이 안 됐구나. 결국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부부 싸움의 근본 원인은 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남편하고 피디님이 서로 뭔가 거기에 더 지혜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던 건 없고.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거로만, 예, 그거로만 사는 그러니까 거였어요. 뭐, 돈이 이렇게 중요한데 돈이 근본 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에 네. 돈을 돈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멍청하다 보니까 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돈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300이라고 하는 돈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끊임없이 벌어오는 맞아요. 돈도 그렇고. 네. 근데 그리고 피디님도 또 돈에 대한 어떤 나름 지혜가 있다면 그 300도 그리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잘 굴리다 보면 네.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돈에 대한 발전에 대한 돈에 대한 그 뿌리를 깊이 파헤치고 하는 그런 발전에 대한 공부라든가 그런 것들 자기 아,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못했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피디님도 그렇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 거의 다 이런 공부를 못 하잖아요. 네, 못하죠. 근데 피디님 다른, 그걸 공부 아예 할 생각조차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TV에서는 뭔가 돈 공부도 하고 뭔가 저렇게 잘 사는 사람 주식 투자도 했고 부동산 투자도 했고 뭔가 이렇게 투자로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마냥 그렇게 수박 겉핥기로 보면서 그걸 지시라고 착각했는지 아니면 좀 책이라도 좀 디테일하게 다 알아보고 학교 때 뭐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좀 진지하게 돈에 대해서 깊이 그 통찰을 그런 철학이든 그런 어떤 시스템이든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알려고 했는지. 저는 이게 믿음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돈이라는 건 사실 되게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건 나쁜 이해됐어요. 거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음, 뿌리 깊게. 그래서 그렇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방금 제가 교육에 투자하고 돈을 어려움이 있고 대표님한테 잘 배우면서 결국에는 돈이 중요한 거구나. 전부가 아닌 중요하고 잘 활용하는 거구나를 알았다면요.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고 그리고 배웠을 거예요. 제가 잘 이겨내고 잘 하려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면 사용하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까? 돈 공부를 사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그냥 뭐 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부자들 보면 그리고 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돈 부자들은 막 나쁜 사람들 악행하는 게 이미지 박혀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거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런 말들을 또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 돈을 원해요. 제 아내도 돈을 원했어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기뻤거든요. 근데 행동은 나 돈 별로 안 좋아. 막 음, 이런 말을 또 하고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중인격처럼 네. 난 근데 진짜 뭘 좋아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가끔 한두 번씩은 있어요.
내가 진짜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왜 회사를 퇴사를 못하고 있지? 그때 새마을금고 10년 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급여가 뭐 300이라고 하면 그때 공제라고 보험도 팔았어요. 그럼 저는 보험을 팔면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조금만 하니까 500, 600 그냥 되네?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돈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머리에서 신념에선 난 돈을 좋아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런데 돈 공부를 해주는 돈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죠? 방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돈을 쫓지만 결국 진짜 돈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았다면 제가 지금의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어요. 사실 피해자죠, 저도. 왜냐면 사회에서 그런 걸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돈 나쁜 거고, 뭐 투자 나쁜 거고, 부동산도 나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근데 어, 유튜브에도 그런 게 그래도 가르쳐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뭐 책도 있고 음, 하는데 그런 걸 전혀 접촉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저는 집, 교회, 회사 이 안에서만 살아서 그냥 뭐 본다고 하면 드라마 정도 이런 거 뭐 가요 듣거나 이 정도만 영화 보거나 이거였지. 돈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고 우리가 아, 잘 살기 위해서에 대한 생각을 사실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살고는 싶었죠. 진짜 지금 들으면서 그냥 써머리 하자면 개돼지였어요, 개돼지. 그냥 예, 감정이구나. 그냥 이런 것만 보여요. 아, 맞아요. 다 감정을 선택했구나. 네. 선택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 거기에는 뭔가 위대한 뭔가 이성이라든가 원칙 그런 어, 어떤 경제에 관한 어떤 부자들의 맞아. 그런 나름 남다른 철학이라는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아예 개발이 네. 안 됐고 그림이 없고 그냥 감정으로 진짜 피디님 얘기한 거 개 돼지였구나. 아, 진짜 부끄럽거든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를 제가 지금 제 입으로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지금 와. 이야기하면서도 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네. 그냥 열심히만 살았네.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피디님 생각에 이런 네. 사람 몇 명 있다고 생각해 밖에. 근데 다들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사람들이 야, 다 그런 거야라고 맞아. 했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